프레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어느 곳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배 교수와 뛰어난 연구 분석 능력을 가진 생물학자의 만남. 이런 공동 연구를 통해 배 교수는 류마티스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와 신비를 하나씩 벗겨가고 있다. 예, 루푸스가 아이라고 하니까 루푸스에도 가요. 이게 빨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레이아 루마티스 관절염하고 연관성은 지금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죠. 이 두 개 거의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고 하니까 벌써 지금 루푸스 쪽에서는 퍼블리시가 현재 되어 있고 하니까 이는 좀 서두르지 않으면 이미 딴 데서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뭐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뭐 빨리 네. 정리해서 발표해야 돼요. 일단 펑션 스터디를 엘리블락은 트라프와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얻은 성과들은 신약 개발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다.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DNA를 확보를 하시고 물론 이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특별히 배 교수님과 그 연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 계기는 네, 원래 배 교수님이 진료에도 그냥 탁월하신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연구에 대한 그 열정이 옛날부터 높으셔가지고 학교도 그쪽으로 연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 소위 그 전문성이 약간 다르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거죠. 1990년대 초 배 교수가 전문의가 되었을 당시만 해도 류마티스 내과는 비교적 개척해야 할 것이 많은 분야였다.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질환에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초자료가 될 만한 임상 연구들과 실험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배 교수. 배 교수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처음 제 생각에 한 5, 6년은 거의 좀 미친 듯이 그 자료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98, 90년, 99년도, 2000년대 한 3년, 4년 때 그때까지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이든 잘 셋업이 된 이후에 2005년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연구도 잘 이루어지고 또 환자 진료에도 저희 연구 결과를 또 거꾸로 응용도 하게 되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 3월 한 남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들어왔다. 배에 복수가 차오른 상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19의 환자. 급성 신장염이 발생한 이 환자는 1997년부터 루푸스를 알아온 환자였다. 중증 루푸스 환자들은 치료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배상철 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당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함께 대표적인 류마티스 질환 중의 하나인 루푸스.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의 이 병명은 늑대에게 물린 모양처럼 피부가 붉게 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것을 항원으로 인식해 혈액 속에서 여러 가지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면역계다. 그런데 이런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자신의 인체 조직을 항원으로 인식,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다. 루푸스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항체들이 혈액을 따라 환자의 온몸을 돌면서 관절과 근육뿐 아니라 피부, 신장, 신경계, 폐, 심장 등 온몸의 장기를 공격한다. 따라서 침범당하는 부위에 따라 아픈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루푸스의 특징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된 자기 몸의 공격 목표가 관절인데 비해서 루푸스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오지 않는 장기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종국 씨가 6개월 만에 배상철 교수를 찾았다. 루푸스 신장염으로 응급실로 실려오던 그날로부터 5년여가 흐른 시간. 당시 19살이었던 종국 씨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돼 있다. 혈중 단백질도 4.7이면 옛날에는 이게 1점밖에 안 됐어요. 1점도. 옛날 그 정도밖에 안 됐다. 지금은 뭐 다 정상이. 사경을 헤매며 극박한 상황까지 갔었던 종국 씨. 그때 제일 심했던 건 제가 경험은 복수가 복수. 네, 그게 제일 힘들었죠. 제일 힘들었죠. 네, 너무 많이 배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국 씨는 배상철 교수로부터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지금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또뭐딴 사람도 그랬지만은 그 시술할 때 류마티스 질환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시도이자 성공이었던 이 시술은 당시 의학계에도 큰 이슈였다. 뭐 이게 막 전형적인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제 부모님들도 막 불안하고. 보통 골반에서 채취하는 조혈모 세포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을 생산해낸다.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우 자가 조혈모 세포는 중심 정맥관이나 팔의 큰 정맥에서 채취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은 환자의 몸 안에 이상이 있는 임파구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자기 조혈모 세포를 수집해 두었다가 다시 이식을 통해 정상적인 골수 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시술이다.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 환자들은 보통 2번에 걸쳐 입원을 한다. 첫 번째 입원에서는 순수한 자가 조혈모 세포를 특수 장비를 통해 추출한다. (4주간) 냉동 저장된 자가 조혈모 세포는 두 번째 입원에서 이식받게 된다. 면역 기능이 억제된 상태에서 자가 조혈모 세포를 다시 주입하고 몸 안에서 새로운 면역 세포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실 거의 정상이나 네,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평범하게. 시술은 당시 환자에게도 배 교수에게도 힘든 과정이었다. 뭐 지금은 하지만 건강한 박종국 씨의 모습을 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배 교수는 새삼 깨닫는다. 수고했습니다. 네, 잘 해가지고 네.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라는 병이